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만입니다. 어떻게 오늘 오후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 휴일날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리라 저는 믿고 있어요. 천만도 오늘은 조용히 보냈습니다. 밖에 나가서 단체 산책도 하고 산도 갔다 오고 오랜만에 영화 한 편도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영화 한 편 보세요. 영화 재밌는 거 많이 하던데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영화 보기 더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사람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 건전한 그런 여가 생활을 보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일 또 이제 주식시장이 이제 개장을 하는데 내일 다들 걱정을 하죠. 과연 이 공매도가 어떻게 나올까 굉장히 궁금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공매도 계속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큰 걱정 근심 가질 필요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요. 공매도 들어왔어. 좀 폭락했다. 폭락 한 번 얼마 정도 했대요? 대략 한 5% 정도 빠졌다. 빠지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 거예요? 아니면 반망할 거예요? 아니면 그럼 그에 따라서 공매도 하니까 폭락하니 같이 매도를 할 겁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매도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이때 진짜 말 그대로 몰빵 매수, 매수로 들어갈 건지 한번 잘 판단해 보세요. 매수가 현명한 건지 매도가 현명한 건지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은 건지. 제가 답을 딱 정해서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보통 삼성전자 많이 빠져야 1% 내외였는데 보통 예를 들어서 한 3에서 한 5% 정도 빠졌다. 더 빠질 수도 있겠지. 예를 들어서 어떤 근거에 가지고 한 5% 빠지면은 여러분들 많이 매수할 겁니다. 내가 볼 때는 개인 투자들 엄청나게 들어갈 거예요. 이때가 기회다 하고 야호하고 소리 지르면서 들어가신 분들 꽤 많을 겁니다. 좀 갖고 있는 분들은 약간 쓰리겠지만은 떨어지면 또 반등하게 돼 있어요. 어느 정도. 왜냐면 삼성전자가 허접해가지고 불량해가지고 실적이 완전 안 좋아가지고 그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외인과 기관들의 장난질에 의해서 떨어지는 건데 그건 전혀 그런 문제될 게 아니라는 거죠. 하여튼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일단은 5월에 팔고 떠나라 그런 얘기 있었어요. 5월에 팔고 떠나라 이런 증시 격언이 있는데 올해에는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고 증권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글로벌 산업 생산이 여름 휴가 시즌 감소하기 때문에 5월에는 매도하라는 조언이 있었는데 올해에는 코로나19로 해서 들어맞지 않게 됐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죠. 지난해 3월 시작된 그 팬데믹은 올해 2분기 강한 기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1분기 실적 발표가 양호한 수준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는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일부 종목을 대상으로 제기되는 공매도는 우려와 달리 외국인 수급 유입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재료로 평가가 나오는 거 있죠. 그래, 공매도 하면은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올 거야.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지난주 코스피는 1.20% 내린 3147.86, 3150이 깨졌죠. 코스닥은 4.22% 내린 984.45를 냈습니다. 그래서 28일에는 12거래일 만에 천스닥이 깨진 거예요. 안타깝게 천스닥이 깨졌습니다. 미국 증시 및 아시아권 증시 대비 하락폭이 좀 컸어요. 그래서 이는 공매도 재개에 대한 불안감이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 위기 확산에 따른 주가 급락을 막고자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했어요. 이후 두 차례 연장을 거듭해서 오는 3일 코스트 200하고 코스닥 150 종목에 한해서만 재개하기로 했고요. 공매도 재개 관련 변동성은 재개 시점은 3일 이후로도 단기간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판단들을 하고 있는데 따라서 단기적으로 공매도 재개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우리 중소형주 변동성 확대 시에는 대형주의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예상한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공매도 재개가 끼칠 부정적인 영향을 단기적으로 이제 보고 있어요. 오히려 외국인 수급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는 점이 진단이 나오는 겁니다. 유로화 강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달러 역세의 압력이 커지면서 원화 강세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에 외국인 순매수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공매도 재개는 외국인 수급 측면에서 액티브 펀드나 헤지 펀드, 롱숏 펀드 등 다양한 성격의 글로벌 자금 유입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언급들을 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인플레이션 논쟁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기저효과로 인해서 크게 오를 통장률과 국제 곡물 가격의 상승이 약간 겹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는 분석이 있고요.
이제부터는 발표되는 물가 지표의 증폭은 상당할 수 있는데 기저효과는 한 2분기가 가장 크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고, 현재 곡물 가격도 한 4월 중하순부터 재차 불을 뿜듯 솟구치는 것까지 감안하면은 인플레이션 논장은 한 재점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번 주 3일에서 7일간 그 주목할 만한 이벤트 뭐냐, 3일에 그 미국 ISM 제조업체 PMI하고 유로존 마키 제조업 PMI를 꼽았고요. NH 투자증권에서는 이번 주 코스피 주간 예상 밴드로는 한 3,150에서 3,250, 하나금융은 3,130에서 3,230, 한국투자증권은 한 3,140에서 3,240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이 정도 예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간략하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계 지수는 뭐 참 그래요. 일단은 보니까 뭐 다우도 빠졌더라고요. 보니까 안타깝게 많이 빠지고, 나스닥 0.8나 빠졌습니다. 또 14,000이 깨졌고, S&P도 많이 빠졌어요. 0.72. 하여튼 뭐 미국 시장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너무 안 좋았고, 유럽 시장은 영국은 0.12% 약간 상승했고요. 프랑스도 줄줄줄 흐르더라고요. 결국 0.53 좀 많이 빠졌어요. 독일도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 0.1로 해서 유럽 시장도 그렇게 썩 유쾌하지는 않았습니다. 재미없는 시장을 연출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의외로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또 이것도 하락세로 내려가는 게 아니냐 뭐 그렇게 보고 있는데, 현재 3108.99에 빠졌습니다. 반도체 지수가 별로 흐름이 안 좋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락세로 가는데 다시 빨리 상승 반등을 해야겠는데, 상승의 힘이 약간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시장 지표도 보니까 미국 달러 보니까 많이 올랐더라고요. 갑자기 한 9원 정도 올라서 1117.50에 마무리됐고, 달러 일본엔도 109.30엔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국제유가 1.43달러 떨어져 가지고 63.58달러를 보였어요. 이제 일본 엔화가 조금 올랐네요. 보니까 1022.56원, 그리고 유로화는 좀 떨어져 가지고 1343.24원이고요. 중국 위안화도 좀 많이 올랐어요. 172.64원에 마감을 보였고, 휘발유값 조금 올랐어요. 1534.21. 금값은 빠지네요. 국제금값 0.8달러 떨어졌고요. 1767.3달러. 국내 금값도 좀 빠져가지고 63,318.46원에 마감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흐름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지난주 계속 막 지지부진하고 빠지고 하니까 조금 짜증스러운 그런 한 주가 됐는데, 그래서 빠지다 보니까 결국 삼성전자가 81,500원까지 간 거죠. 계속 박스권에서 힘이 없었습니다. 계속 놀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200원 빠져가지고 마이너스 0.24인데, 이제 내일이 기대되죠. 내일이 이제 공매도 시작하는데, 과연 삼성전자 주가 또 하락을 할 것인지, 아니면 또 박스권일지, 아니면 또 약간 외국인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또 올라갈지 상당히 기대됩니다.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참 힘든데, 왠지 좀 빠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빠지지 않겠는가. 왜냐면 지레 또 겁먹어가지고 내다 파는 사람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틈을 타서 이제 매수를 해야 할지 참 고민스럽겠죠. 지난주에 보니까 금요일날 개인들이 320만 주 샀고요. 외국인 280만 주 팔았어요. 기간 토탈 해가지고 39만 8천 주를 매도를 했는데, 이때 보니까 기금이 이제 27만 주를 매도를 했어요. 기금이 조금씩 이제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양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매도를 했고, 일단은 매도세는 이제 매도는 계속 진행을 가는데 매도 세력이 약간 좀 꺾인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외국인들이 가장 문제다. 외국인들이 어떻게 또 매수세로 들어와 줘야 하는데 지금 많이 팔고 있습니다. 보통주 시간의 단일가는 결국 200원 올랐습니다. 200원 올라가지고 81,700원의 흐름을 보여줬어요. 우선주도 마찬가지로 본주하고 별 차이 없어요. 계속 박스권 흐름이었는데 막판에 이제 약간 동시효과를 빼주더라고요. 그래서 200원 빠진, 마이너스 빠진 73,300원에서 흐름을 보였습니다. 73,000원 이상은 이제 충분하게 유지를 해줘야 할 텐데, 지금 봤을 때는 일단은 뭐 더 이상 뭐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정도는 유지하지는 않겠는가 하는데, 일단 외국인 수급이 어떤지를 한번 유심히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개인들이 좀 샀어요. 30만 주 정도, 외국인이 26만 주 매도를 했고요. 기간은 38,000 정도 매도를 했는데, 역시 주인공은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 보통주와 우선주를 사고팔고를 많이 해야지만이 좀 막 변동도 심하면서도
결론은 이제 많이 사줘야죠. 매수를 해줘야 매수의 힘이 필요한 거죠. 우리 개인들이 자꾸 사다 보니까 이제 주가의 흐름은 약간 좀 지지부진합니다. 시원하게 오르지 않으면 뭐 살려면 확실하게 많이 사주던가 어설프게 사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외국인들이 좀 많이 들어와 줘야 하는데 이제는 공매도 하면은 좀 많이 들어오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시간의 단일가는 그래도 많이 들어왔어요. 300원 정도 들어와가지고 73,600원에서 흐름을 보여줬죠.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시간에. 미국 10년 국채금리도 마찬가지인데 일단은 국채금리 뭐 한 1.5에서 놀다가 1.5대에서 놀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1.6대로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좀 약간 빠지긴 빠졌는데 제가 볼 때는 또 1.6대에서 박스권에서 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리가 어차피 금리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금리가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선물 지수도 보니까 다우존스, S&P, 나스닥 100 다 파란불이었어요. 많이 빠지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러셀이 많이 빠졌고 그러니까 나스닥과 S&P도 약간 좀 힘이 없어요. 쭉쭉 빠지고 있고 유럽도 마찬가지로 다 파란불을 보여가지고 선물 지수는 재미가 없었다. 많이 빠져가지고 그 영향이 좀 영향 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증시에 영향을 좀 준 것 같고 삼성전자 소식도 마찬가지로 한 주말 동안 시끄러웠죠. 계속 보니까 뭐 우리 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거 보험업법인데 보험업법이 개정되면 어떻게 되겠냐. 보험업법 결국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다 팔아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좀 더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리 우리가 뭐 지레 겁을 먹어가지고 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 법이 과연 어떻게 통과될지 안 될지도 한번 지켜볼 필요성도 있고 그 안에 정확한 법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해석할 필요도 있어요. 지금 의견은 분분합니다. 보니 특히 삼성전자에 뭐 치명적일 수 있다, 아니다, 별 영향 없다, 지배구조에 별 영향이 없을 거다. 뭐 반반씩인데 제가 볼 때는 약간 긍정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쓸데없는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치인들은 그냥 좀 다 놔두면 되는데 왜 굳이 뭐 보험업까지 건드려가지고 하는지 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좀 그만 좀 괴롭혔으면 좋겠어요. 그냥 대기업들 너무 대기업들 괴롭히는 것 같아. 일단 이재용 삼성생명 2대 주주로 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이제 강화하고 좀 더 안정화시켜가지고 이제 계속 나가겠죠. 미래지향적인 이제 기업이 돼야 할 겁니다. 이제 뭐 상속 문제도 털어냈으니까 앞으로 좋은 일이 가득할 것 같고 현재 또 TV 하면 또 우리 LG와 삼성과 LG인데 삼성과 LG가 지금 뜨거워요. 뭐 세계 판매 1위는 삼성 아닙니까? TV는. 그러다 보니까 삼성에서 앞으로는 고가 프리미엄 전략으로 계속 줄기차게 나올 것 같아요. 일단은 내일 주가가 이제 어떻게 될 거냐 하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공매도 온다고 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지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외인과 기관들도 들어오면은 뭔가 좀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 5% 정도 빠졌다. 예를 들어서 빠지면은 곧바로 뭐 매수 들어가야겠죠. 매수 들어갈 것 같고 만약에 뭐 한 또 흐지부지한 박스권이다. 박스권이면은 일단 그냥 관망하시려고요. 관망하고 뭐 상승세에도 관망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5월 한 3일부터 한 5월 5일까지 5월 어린이날인가 이거 하여튼 한 2, 3일 정도는 여러분들 한번 관망하는 자세로 바라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한번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이 빠지면은 그때는 집중적으로 들어가서 매수를 하고 저도 이제 수량을 한번 늘려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천만은 파란불을 굉장히 좋아해요. 파란불인데 특히 2, 3%면 거의 땡큐고 5%면은 대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더 빠지면 뭐 다 사야죠. 그렇게 전략을 대응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잘 판단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세요. 남 따라 하지 말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로 뭐 천만에 한다 해서 따라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정한 기준, 여러분들이 방침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룰, 목표 잘 하십시오. 삼성 잘 될 겁니다. 삼성전자 좋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할 건데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시간에는 이걸로 영상 마치겠습니다.